저는 일본 문화, 사회 유난히 관심이 많은데요. 한, 중, 일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신기하게도 저출산, 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해 태어난 시장, 아이템의 경우 한 나라에서 뜬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에서 뜬다면 높은 확률로 한국에서도 뜨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애완동물, 아니 반려동물 시장입니다. 80년대 일본에서 반려동물 시장은 꽤 컸어요. 하지만 거품 경제가 붕괴하면서 자가에서 임대로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후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선 규모가 약하긴 하지만 그 규모는 무시할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는 이를 일컫는 용어도 태어나는데요. 바로 네코노믹스, 네코는 일본어로 고양이를 뜻하죠. 즉 고양이 경제가 탄생한 겁니다. 일본에서 반려동물 붐인 것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이를 1차 펫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심에는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있었죠. 이 개는 덩치도 크고 강하지만 친화력도 좋아서 집을 지키는 개부터 가족의 걸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었어요. 이때부터 일본에선 먹다 남은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따로 사료를 준비하는 문화가 생기죠. 하지만 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의 타격을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이후부터는 시장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너지던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은 90년대 말로 이를 2차 펫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일본의 주거 형태가 자가에서 임대로 바뀌었고 그래서 마당이 없기 때문에 주로 키우는 반려동물은 치와와 닥스훈트가 되었어요. 리트리버, 치와와, 닥스훈트는 닌텐도가 개발한 게임 닌텐독스의 주역들이기도 하죠. 인기 있는 견종들이니 게임 캐릭터로 만든 겁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논문, 저널을 읽다 보면 반려동물은 자녀와 대체,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죠.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대신 키우거나 혹은 자녀가 독립해서 부부 혹은 홀로 남은 사람들이 키우죠. 일본은 90년대부터 고령화로 인해 그리고 비혼, 만혼으로 인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크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자 2004년 일본의 국토교통성, 당시 건설성은 맨션 표준 관리 규약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관련 내용을 계약에 넣도록 합니다. 이후부터 임대주택의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지요. 또한 애견 카페,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시터 등의 산업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은 개판이 아니라 개가 주역인 듯해요. 관련 논문, 저널, 책을 읽어보면 고양이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언제부터 떠오르냐? 키워드는 초고령화에 있습니다. 고양이 경제, 네코노믹스의 토대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와카야마의 키시역의 역장, 타마였다고 하네요. 이 고양이는 원래 매점에서 키우던 고양이였지만 계획과 고양이였던 건지 워낙 부집성이 좋아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아예 장난삼아 역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관광객이 폭증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타마는 인기 스타가 되었고 2014년에는 무려 와카야마 전철에 사장 대리로 승진하는 축생계를 통틀어 최고의 출세를 하게 됐죠. 타마는 2015년에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한 후 아예 자신을 위해 지어진 신사에 배양되어 타마 다이묘진이란 신으로 받들어지는데요. 참으로 우연하게도 이때 아베 정부는 2008년 리먼 쇼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성장 동력을 잃자 그 대안으로 관광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경 오사카를 중심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와중에 성장 동력이 없던 지방 도시인 와카야마의 관광업이 고양이 한 마리 덕분에 살아나는 걸 보면서 자연히 고양이에 주목하게 된 것이죠. 타마는 단순한 역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역장도 대단하지만요. 더 대단한 것은 타마가 미디어에 나올 때마다 고양이를 키운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고양이도 돈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른바 네코노믹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네코노믹스라는 이름은 고 아베 전 총리가 스스로 만든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따서 만들어진 것으로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역시 타마로 인해 고양이 경제가 활성화된 2015년경입니다. 이렇게 파악된 고양이 경제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2012년경 일본의 신문 일간현대 기사에서 연 11억 엔이라 언급된 네코노믹스는 2020년 야노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는 1조 6,242억 엔 규모의 거대 경제로 성장했습니다. 일간현대에 글을 썼던 간사이 대학의 미야모토 가츠히로 명예교수는 2024년에는 약 2조 4,941억 엔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필 고양이는 겁니다. 분명히 열풍은 개부터 시작했는데 말이죠. 이유는 앞서 말했듯 고령화, 초고령화로 인한 일본의 생활 형태 변화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일본의 주거 형태는 자가에서 임대로 바뀌었고 이제는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부부가 같이 외곽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죠. 즉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데요.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짖는 소리도 그렇고 뛰어다닐 때 진동도 만만치가 않죠. 고양이는 잘 울지도 않고 뛸 때 소리도 거의 없는 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또한 노인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산책을 시켜줘야 하는데 개의 운동량을 노인들이 따라가기 어려워요. 특히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은 말이죠. 또한 일본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잦아서 각종 규제가 있는데요. 대형견이라면 여차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습이 힘들겠지요. 고령자가 개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규제의 부담, 사회적 부담을 피하려고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따로 산책시킬 필요가 없어요. 일본에서 5,000엔부터 8,000엔 사이 하는 캣타워를 사주면 자기가 알아서 운동하며 스트레스를 풀죠. 마지막으로 생활 형태인데요. 나이 든 사람은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에너지를 쏟기가 힘들고 젊은 사람은 일을 해야 하니 집을 많이 비우는데 개는 이럴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고양이는 애초에 성향 자체가 개보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놔둬도 잘 놉니다. 알아서 잘 크는 아이를 두면 부모가 편하죠. 알아서 잘 크는 고양이가 키우기가 편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주 형태가 임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주로 맨션, 아파트 형태라 굳이 집을 지켜야 할 개가 필요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 고양이가 주류가 된 이유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거주 형태의 변화 때문인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의 반려동물 개체수는 개가 991만 7천 마리, 고양이가 987만 4천 마리로 개가 우위긴 해요. 하지만 그 전보다 격차가 준 걸 생각하면 개는 줄고 고양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더 희한한 것은 네코노미스의 규모는 커지는데 정작 반려묘 개체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반려동물 관련 데이터를 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2조 3천억이 달하는 네코노믹스, 그 중에서 사료비와 병원비에 들어가는 비용, 즉 필수 사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1조 1천억엔에 달합니다. 고양이 관련 서적과 고양이가 주인공인 영화의 비중은 30억엔, 고양이와 함께하는 여행 상품의 규모는 40억엔으로 폭등했는데 제 아무리 다른 게 폭증한다 치더라도 필수 사육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월간 양육비용이 평균 1만 171엔이 들어가는데 적정 양육비용은 2만엔대로 생각한다네요.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고양이에 지금보다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의 유명 게임 메이커 캡콤이 신입급여를 대폭 인상했는데 그 인상폭이 대절 기준 3만엔에서 30만엔으로 인상이더군요. 집의 임대료는 대략 8만엔부터 10만엔, 각종 공과금과 식대를 생각하면 고양이에 2만엔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일본 사회입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반려동물 경제 규모는 계속 커지지만 정작 비율 자체는 늘어나지 않아요. 현재 일본의 고양이 사육 인구는 2013년 타마가 화제가 된 이후부터 8%대를 꾸준히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키우는 비율은 그대로고 키우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규모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듯 네코노믹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나의 고양이에게 더 맛있는 추를 주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편이기도 하고 사료 봉지를 생산하는 기업, 사료의 원재료인 생선과 가금류를 공급하는 업체는 물론이며 이 산업에 필요한 인력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죠. 특히 주목할 것은 고령층의 소비 이상인데요. 일본의 고령자들은 전반적으로 소비력이 적은데 이는 수입이 연금뿐이라 지출을 통제하는 성향, 저축을 중시하는 고령자 성향도 있지만 사실 일본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나이를 먹으면 취미, 흥미가 줄어드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돈 쓸 일이 생각보다 없지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에게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일본의 부의 절반이 고령자에 있다고 하지요. 이 돈을 끌어내기에 고양이만큼 좋은 산업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품종인데요. 일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생각 외로 안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인기 품종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즉 아무 고양이나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건데 인기 품종은 수도 적고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규제가 발목을 잡아 수급이 그만큼 원활하지 않지요.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고양이 집사의 인구가 8%라고 했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또한 일본엔 주특기가 있죠. 바로 캐릭터 비즈니스. 일본의 상술은 고양이 시장을 넘어 고양이 자체의 캐릭터성에 주목합니다. 다이마루 백화점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찍은 사진을 투표하는 최고양이 총선거를 진행했는데요. 이는 백화점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소프트뱅크의 알뜰폰 브랜드인 Y모바일의 마스코트인 후텐양은 CM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트위터 팔로워 수 33만을 돌파했으며 나중엔 아예 사진집까지 발매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네코노미스가 점점 커지자
반려동물 절대 금지란 원칙을 깨고 고양이만 허가한다는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 엄밀히 말하면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라 당연히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임대주택도 비싼 값에 임대할 수 있으니 임대 기업들에겐 매력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네코노미스는 떠오르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죠. 일본 경제신문의 기사는 네코노미스의 성장은 한신이 29회 우승해야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니, 한신이 우승하는 건 29회를 넘어 기적 아닌가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일본의 네코노미스는 현재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비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멸종국가로 간다고 하는데 정작 영유아 교육시장, 즉 유아와 초등학생 교육시장은 3조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아이를 낳는 성향이 있다 보니 그리고 아이에게 더 투자할 의사가 있다 보니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단가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듯 개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시장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한국의 고양이 시장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회 흐름을 볼 때 고양이 시장은 일본에 관심이 있든 없든 주목해야 할 시장이라고 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줄어들고 애묘인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서 말했듯 한중일은 사회 문제로 인해 태어난 시장은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집사 시장도 더 커질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